구독하기와 좋아하기 항상 저의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3월 15일 러펀드 증시 토크입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는 좀 늦게 써졌습니다. 보통은 작년만 하더라도 한 12시 전에 증시 토크가 마무리돼 가지고 블로그에 글이 올라가고 컬럼 게시판에 글이 올라갔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늦었습니다. 1시 넘어서 칼럼이 마무리되고 급하게 점심 먹고 오고, 그리고 또 때마침 지인이 놀러 와서 잠깐 오랜만에 이제 대화 좀 나누다 보니까 좀 늦게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또 때마침 또 오늘 봄비가 내리니까요, 뭐 왠지 모를 센치한 느낌이 있다 보니까 이래저래 많은 행동들이 느려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 주제도 조금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좀 늦게 주제가 결정이 되기도 했는데요. 자, 어떻게 보면은 저도 그렇고 투자를 하시는, 주식 투자를 하신 분들도 아마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지 않으셨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그 주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종합주가지수와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를 같이 비교해 보다라는 주제입니다. 주식 투자와 부동산 투자. 우리나라에서는 압도적으로 부동산 투자가 주식 투자를 압도하는 1등의 재테크 수단이죠. 그에 반해서 이제 주식 투자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터부시하는 투자처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주식 시장이든 아파트 시장이든 시장 전체의 흐름을 가늠할 수 있는 통계 지표인 지수가 존재합니다.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종합주가지수가 주식시장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수고, 그리고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지수들이 존재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를 참조를 해서 두 자료를 비교를 했는데요. 이 부동산 관련 지수는 한국감정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요, 그 통계 자료가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토지 가격 관련한 지가 지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부동산 실거래가 지수뿐만 아니라 이제 아파트 가격 지수라고 해서 실거래가 말고 다른 통계 기준으로 해서 뽑은 지수들도 있습니다. 참으로 다양한 지수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로 오늘 증시 토크 주제의 자료로 준비를 해 봤습니다. 자, 앞서 언급드린 대로 한국감정원 통계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요, 부동산 관련한 다양한 지수를 찾아볼 수 있고, 오늘 사용되는 자료와 도표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 중에서 전국, 그리고 서울, 그리고 수도권, 그리고 지방, 이렇게 4개권역의 실거래가 지수를 사용을 했습니다. 자, 이 자료를 보니까요, 2006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나와 있는데, 2006년 1월을 100포인트로 그렇게 이제 통계치에서는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12년 정도의 자료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요, 요 자료를 주가지수와 같이 한번 제가 도표로 만들어 보고 싶어서 주가지수 또 같은 기간 자료를 뽑은 다음에 2016년 1월을 100포인트로 수정을 해서 쭉 한번 같이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와 주가 지수를 같이 도표상에 구현을 해 봤습니다. 자, 화면상에 그 도표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식 투자, 주식 시장을 생각하게 되면은 왠지 모를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주식시장은 부동산 시장보다 열 위에 있을 것이다. 열 위가 아니고 열 위. 좀 부진한 그런 성과를 보일 것이다 라고 그런 고정관념이 있습니다만 12년 동안의 주가지수와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 추이를 보게 되면요. 이제 100포인트로 시작했던 주가 지수가 대략 한 170포인트대, 부동산 가격 지수도 대략 그 정도 수준에서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주식 시장이 부동산 시장에 비해서 그렇게 나쁜 성과를 보였던 것은 아닙니다. 근데 또 이렇게 보면요. 뭐 저기 강남에 어떤 동네 가면 어떤 아파트 단지가 얼마나 올랐는데, 혹은 뭐 용산 이천동에 얼마가 올랐는데, 뭐 또는 뭐 송파구에 뭐 잠실 쪽은 몇 배가 올랐다, 이런 얘기가 나오실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주가 지수와 그리고 부동산 지수를 비교를 할 때는 요거를 꼭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지수 간의 비교예요. 그러니까 즉 특정 하나의 종목 또는 특정 하나의 지역의 어떤 그 아파트 단지가 아니고 지수입니다. 지수끼리의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뭐 예를 들어서 부동산 어떤 동네에 어떤 아파트 단지가 엄청나게 올랐어요, 이런 비교를 한다면요, 주식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엄청나게 올랐어요, 이런 비교랑 견주어 봐야 됩니다. 이게 말이 안 돼요 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 그렇고요. 부동산 가격 지수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은 착각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특정 그 지역, 특정 지역에 있는 아파트 단지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 지역 내에서도 안 오른 아파트 단지도 있고, 가격이 잘 상승폭이 미진한 평형도 있고, 다양한 그 물건들이, 거래 케이스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수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요 모든 거를 뭉뚱그려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를 비교할 때는 같은 지수끼리 비교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조금 전에 도표로 보여드렸던 거를 수치로 한번 보게 되면요, 12년간 전국 아파트가 실거래가 지수는 100포인트에서 169포인트로 69% 상승했고, 도심권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 이 서울입니다. 176.5포인트로 76.5%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63.1%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174.4포인트로 74.4% 상승한 그러한 수준을 보여주었습니다. 같은 기간에 종합주가지수는 176포인트로 76.3% 상승했어요. 나름대로 주식시장 선방하긴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한편으로는 부동산은 레버리지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점도 있고, 갭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우리나라 특유의 투자 환경이 있기 때문에 수익률이 더 높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지난 5년 동안의 갭 투자 수익률이 높았던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만, 갭 투자를 하시는 분들 중에 간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5년 전, 그러니까 2013년 이전에는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침체에, 또 특정 구간에서는 역전세난이 나가지고 원치 않은 가격으로 뭐 경매에 들어간다든가 원치 않은 가격으로 매도한 집주인들도 많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거는 옛날 일이니 그냥 묻어버리자, 이런 분위기가 지금 부동산 시장에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동탄 쪽에서 갭 투자 물량을, 갭 투자를 엄청나게 한 어떤 분의 부동산 물건이 대량으로 경매에 나타났다라는 그런 뉴스들이 있는데, 극단적인 갭 투자는 리스크를 상당하게 안고 가는 투자라는 점은 꼭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리스크 얘기를 나왔으니 주식시장 리스크와 부동산 리스크도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주식시장 리스크 있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할 때 뭐 주가지수 50% 정도 하락은 뭐 한 10년에 한 번씩은 꼭 있다라는 것을 염두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그 각오가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는
약세장이 올 때는 생각보다 강한 심리적 부담을 안게 되기도 하죠. 자, 그런데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고정관념 중에 하나가 결국은 올라가더라, 이런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근데 주식시장도 보면요, 뭐 특정 기간에 뭐 크게 빠지긴 하지만 뭐 10년 단위로 보게 되면은 결국 시장은 꾸준히 상승을 해 왔습니다. 자, 비슷비슷합니다. 시간이라는 타임 프레임을 장기적으로 보느냐, 단기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가격 충격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미시적인 시간대에서는 큰 가격 충돌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런 부분이 부동산 투자와 주식 투자를 비교할 때 간과되고 있는 것이 한편으로는 우리네 그 하나의 문화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요. 자, 부동산 시장은 리스크가 없느냐?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요. 자, 종종은 아니고 한 번 10년에 한 번씩은 생각보다 큰 폭의 부동산 하락이 나타납니다. 물량이 크게 늘었을 때, 분양했던 물량이 이제 실제 입주를 시작할 때 지역 단위로 혹은 전국적으로 시장 충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위에 도표를 한번 살짝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보시게 되면요. 자, 2008년 금융위기 때 주식시장도 뭐 크게 하락했습니다만, 자, 부동산 시장 중 도심권과 수도권도 요 기간 중에 제법 깊게 하락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2010년 정도부터 해서 2013년 초까지, 그때도 제법 큰 폭의 하락세가 있었다는 것을 과거 자료에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때 당시에 어떠했느냐? 자, 한번 제가 그거를 계산을 해봤더니요. 2008년 5월부터 2009년 1월 사이 도심권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대략 12%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락하지 않을 것 같은 부동산 시장도 특정 시간 타임 프레임을 보면은 제법 큰 폭의 하락세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요거는 그래도 한 8개월, 10개월이 안 되는 기간 중에 바로 요때는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묻혀질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2009년 11월부터 해서 2012년 12월까지 대략 3년 동안은요, 서울 도심권 그리고 수도권의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가 15.5% 하락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 지수가 15.5% 하락한 거면요, 개별 아파트에서는 20% 이상 하락한 아파트 단지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뭐 이거 크지 않지 않냐? 주식시장 뭐 반토막 날 때 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정도면은 양호하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분명 아파트 한 채만 가지고 그곳에 거주하는 분이라면은 별 문제 될 건 없어요. 그냥 그 동네에서 살면 되니까. 가격이 하락해도 그냥 뭐 하락했나 보다 하고 그냥 살면 됩니다. 하지만 갭 투자를 했던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2년에 한 번씩 전세 재계약을 해야 되고, 요 과정에서 원치 않은 전세금 하락이 발생할 경우에는 세입자에게 돈을 더 본인 돈으로 메워서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오히려 집을 여러 채 보유한 레버리지 갭 투자를 한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주식시장과 마찬가지의 큰 리스크 상황에 놓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식시장이든 부동산 시장이든 리스크가 존재하는데, 뭐 분명 뭐 주식시장이 조금 더 훨씬 높은 뭐 리스크가 있긴 합니다만, 부동산 시장도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만은 않다라는 점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증시토크 주제로 이렇게 꺼낸 이유는 요 두 개 투자처에 대해서 비교를 하려고 그런 게 궁극적인 이유가 아닙니다. 원래는 데이터를 딱 꺼내서 주식시장의 수익률과 그리고
부동산 아파트 실거래가의 수익률에 서로의 상관계수가 어떨까 요거를 이제 찾아보려고 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막 머릿속에 맴맴 돌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글도 좀 늦게 써지게 됐는데요. 뭐냐면은 그 부동산하고 주식시장하고 동행한다라는 얘기도 있고, 한편으로는 주식이 먼저 오르고 부동산이 뒤따라간다라든가, 또는 부동산이 먼저 오른 다음에 주식이 뒤따라간다든가,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통계적인 수치로 한번 뽑아봤어요. 상관계수. 상관계수가 1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두 개의 투자 자산은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는 거고요.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서로 완벽하게 따로따로 움직이는 겁니다. 이렇게. 예. 상관계수 1일 때는 같이. 예. 그런데 부동산 지수와 주가 지수의 상관계수를 계산해 봤더니요. 0.142. 그러니까 이거는 동행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아예 별개로 움직이는 것도 아니군. 어느 정도는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그러한 특징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주식 시장과 부동산 시장이 조금은 뭐랄까 이 같은 투자 성격이 있는 게 아니고 별개로 움직이는 성향이 크다라는 것을 통계적인 수치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요, 제가 생각을 조금 넓혀서 제 자산 배분 전략을 종종 이야기 드리는데, 50대 50 전략을 서울의 도심권 아파트 지수의 50%, 그리고 주가 지수의 50% 투자한다면 어떤 성과가 나올 것인가 급하게 시뮬레이션 했습니다. 글을 빨리 써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없어서 급하게 시뮬레이션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약간 논리적 모순이 조금 있긴 합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도표는 월 단위로 50대 50 비율을 맞추는 건데, 현실에서는 뭐 이게 조금 힘들죠. 예, 뭐 한 3, 4년 혹은 뭐 1년, 길어야 1년. 예, 리밸런싱 주기에 조금 차이가 있고, 그리고 이제 부채 사용 정도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요 두 개의 자산을 혼합해서 사용할 경우 어떤 결과가 있느냐. 자, 보시게 되면요, 이 가운데 빨간색 선이 바로 50대 50 전략으로 운용한 결과입니다. 자, 단독으로 종합주가지수와 단독으로 서울 도심권 지수에 투자했다면은 대략 한 170포인트 정도의 기준가 상승으로, 100에서 170포인트 정도로 상승으로 그치지만요. 요거는 이제 혼합한 50대 50 전략을 사용할 경우에는 180포인트로 높아지게 됩니다. 생각보다 은근히 서로의 별개로 움직이는 그 성격 때문에 이 자산 배분 전략에 따른 효과가 나타난 것이죠. 이 부분은요, 리스크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주는데, 자, 2008년 금융위기에 주가지수가 반토막 났었죠. 하지만 요 전략 같은 경우에는 29% 수준의 하락으로 그 하락폭을 크게 완충시켰고요. 그리고 2009년 11월에서 2012년 12월까지 부동산 가격이, 그러니까 서울 도심권 아파트 가격 지수가 장기 하락할 동안에 그때 15% 가까이 하락했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요 기간 중에 오히려 주가 지수가 상승하면서 이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는 5.5% 상승하는 효과를 만듭니다. 자, 뭐 생각보다 뛰어난 성과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물론 요 시나리오는 시뮬레이션상에 존재하는 가상의 시나리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요, 이런 이제 부동산이나 아파트 그리고 주식 시장을 같이 생각하는 자산 배분 전략도 실질적인 우리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고려해 볼 만한 그러한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요게 실제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는 일정 부분 부동산을 보유하지만 일정 부분은
주식 투자 자산을 계속 보유하는 그러한 관점인 것이죠. 그래서 워렌 버핏 같은 경우도 뭐 일정 부분 아니죠. 이제 부동산 자산 거의 희소하니까. 그래서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집을 가지고 있고 주식을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식시장 하락하더라도 충격이더라고.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 하락하더라도 전체 투자금의 전체 자산의 충격이 적은 그러한 성격이 실제 현실에서 경험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당장 집을 사세요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거에 또 있다라는 점에서 오늘 증시 토크를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 생각보다 길게 녹화를 했습니다. 당연히 구독하기와 좋아하기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화면 여기죠. 여기에 이제 구독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 눌러주시고 그리고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